쌤이랑 이제 오늘 볼 건 이제 삼각함수긴 한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너네가 좀 각을 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각이긴 해. 그래서 예를 들어 쌤이 그냥 x축이랑 y축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은 뭐 이런 거 60도 이제 이런 각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준되는 선은 쌤이랑 뭐라고 할 거냐면은 시초선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x축 오른쪽이 기준이 되는 거고, 이 각도를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회전하는 양이라고 했어. 그래서 60도만큼 회전해서 이제 이렇게 각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뭐 120도만큼 회전했어. 그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12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 얘 뭐라고 할 거냐면 동경이라고 할 겁니다. 알겠죠? 일단 두 가지 용어 나왔고요. 이 사이 각도를 지금은 쌤이 60도로 뒀지만 이제 설명이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잘 봐. 내가 여기를 60도로 더 볼게. 근데 이 각이 얘들아 꼭 60도가 아닐 수도 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왜냐면은 420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건 왜 그럴까? 420도는 어떻게 해석해주면 돼? 360에서 60을 더한 거예요. 그럼 360은 뭐야? 한 바퀴죠. 왜냐면 이게 쌤이 뭐라고 했어? 동경 그 약간 각도가 회전하는 양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네가 만약에 시초선이 제일 기준이 되는 선이야?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420도만큼 회전해도 동경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거 60도라고 말해도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60도가 한 바퀴 돌아서인지 아니면 돌지도 않아서인지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겠죠. 얘일 수도 있잖아. 얘일 수도 있잖아. 이거는 뭐야? 몇 바퀴 돈 거야? 두 바퀴 돌아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경이랑 이 각도 너네가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일반 각이라고 부를 거고요. 보통 이 각도를 뭐 지금 쌤이 알파라고 설명하겠지만 보통 많이 세타로 둬. 우리가 방정식 미지수를 x로 두는 것처럼 그냥 각도 미지수를 세타라고 둘 거거든요. 그럼 이 세타 일반 각이 항상 세타가 아니라고. 왜? 60도를 60도라고 해석 안 하는 것처럼 60도에다가 몇 바퀴 더해질 수도 있잖아. 그 몇 바퀴 뭐라고 둘 거냐면은 한 바퀴에 360도죠? 그럼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곱하기 n 해주면 돼요. 이게 일반 각도예요. 그래서 쌤이 알려주고 설명은 만약 각도가 동경이 여기 있고 시초선 얘야. 이게 120도래. 그럼 얘를 120도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일반 각을. 왜? 이건 120도가 맞아. 근데 몇 바퀴 돌아서 120도 있잖아요. 여기다 뭘 붙여줘?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줘야 돼. 이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연수가 오겠죠.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쌤 이 각을 30도로 가지고 와볼게. 그럼 이 각이 혹시 일반 각은 몇 도가 될까? 잘 봐. 결론은 뭐냐면은 쌤 이게 뭐라고 했죠? 기준 시초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야. 그럼 30도가 아니겠죠? 이렇게 돌아가 30도가 돼버린 건데, 이게 동경이고 거꾸로 써있지만 이렇게 기준돼서 돌아가 버린 거야. 이 시초선이니까. 그러면 이 노란색 각도가 궁금한 건데, 일반 각에서 얘랑 30도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360도. 그럼 몇 도겠어? 330도 기본 베이스에.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330도일 수 있지만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동글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다 뭐 더해줘야 돼? 36 곱하기 n 붙여줘야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뒤에 따라가는 수식 같은 거 몇 바퀴 돈지 모르잖아. 이 동경이 이렇게 한 바퀴일 수도 있고 한 바퀴 돌아서 한 바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뭔지 모르니까 쓰는 거고요. 이 각도 보통 여기는 0도부터 360도 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각도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던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플러스라고 두는 건데, 얘는 지금 쌤이 거꾸로 갔잖아. 그래서 정확한 표현해야 되나? 30도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30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꾸로 가면 마이너스고요, 반대로 가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반대로 가면은 플러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각도 일반적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일반 각의 표현 방법은 일반적인 각도 써주시고 몇 바퀴 돌아서인지 모르기 때문에 360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이런 내용도 있어. 뭐냐면은 200도가 어느 위치인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200도가. 그럼 잘 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90도잖아. 이게 180도고. 그럼 200도 어디 있겠어?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이게 동경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이 200도가 몇 서분면 각인지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네가 그냥 이렇게 크게 나와주면 될 것 같아. 90도, 180도, 270도 비율로. 아니면 한 바퀴인 360도 비율로. 그럼 어떤 설명이냐면은 400도는 몇 서분면 각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 뭘 빼주면 돼? 한 바퀴를 빼주면 되잖아. 그럼 400도랑 같은 동경이 어떻게 되는 거야? 40도가 되겠죠. 한 바퀴 뺀 거. 그럼 40도는 어디야?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1서분면 각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바퀴가 기본적으로 빼는 건데 200도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못 빼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90도, 180도 평각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 다음 거 볼게요.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조금 너네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호도법을 접근하기 전에 호도법이랑 약간 좀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60분법이 있거든요. 얘는 뭐 설명이 너무 어렵게 나와 있잖아. 그냥 다 무시하고 얘들아 그냥 이런 거야. 너네가 알고 있는 각도. 오케이? 됐어? 그러면 오늘 배울 호도법은요. 이런 각의 실수합니다. 실수 뭔지 아시죠? 너네가 알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다시 말하면 1도, 10도, 60도는 실수가 아니야. 너네 60도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냥 뭐 회사한 양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각도를 뭐 할 거냐면은 실수로 접근할 건데 일단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은 너네 혹시 이제 이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부채꼴을 가지고 왔을 때 쌤이 여기 각도가 60도고 여기 길이가 만약에 6이래. 그럼 너네 여기 이름 뭐죠 얘들아? 호라고 하죠? 혹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지? 이런 만약 그림이면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는 어디서 따오는 거야 얘들아? 어디서? 원의 둘레에서 따오는 거야? 원의 둘레에서 이만큼 일부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반절인 6자리인 원인 거야. 그럼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해? 2파이 R이니까 12파이 맞어? 근데 이 12파이는 몇 도일 때 12파이인 거야? 360도일 때. 그 무늬는 360도 중에 얼마가 궁금한 거야? 60도가 궁금한 거지. 기억나?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6분의 1이어서 2파이 맞습니까? 그럼 잘 봐요. 혹시 이렇게 가지고 와서 120도짜리는 몇 파이일까요? 아까 60도짜리가 2파이였는데 4파이 맞아. 뭐야? 비례합니다.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랑 비례한 거예요. 오케이? 얘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잘 봐. 호도법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쌤이 세 변을 가지고 올 건데 이 세 변은 얘들아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 변으로 부채꼴을 만들 건데 이렇게 길이가 그냥 대충 보자. R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각도를 좀 설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각도를. 그래서 이제 이게 호도법이 되는 건데 쌤 이 각도를 정확히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은 아직은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했던 부채꼴로 접근하는 거야. 부채꼴로. 그러면 이 주황색 원의 둘레는 얼마죠? 반지름 R짜리니까 2파이 R 맞아? 그 다음 내가 궁금한 여기지. 호의 길이는 얼마야? 지금 이 부채꼴에 있는 호의 길이? R이죠? 비례한다고 해서 쌤 비례식으로 풀고 싶은 거야. 2파이 R은 큰 원의 호해가 되는 거고요. R은 이 부채꼴의 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원의 중심각 가지고 볼게. 몇 도야? 360도. 여기는요? 여기 몰라. 그냥 이 부채꼴의 각도니까 몰라. X. 그럼 됐어?
그럼 비리식 써볼게. 내항의 곱은 360도 곱하기 r인 거고요. 외항의 곱은 2파이 r 곱하기 x도인 거죠. 우리 궁금한 게 뭐라고? x도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럼 x는 2파이 r분의 360 곱하기 r 맞습니까? 근데 위아래로 약분되는 게 맞네 얘들아? r 약분될 수 있고 360 약분될 수 있죠. 그럼 얼마 남습니까? 파이분의 180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 각도를 파이분의 180을 쓸 수 있는데 얘를 갑자기 왜 배우냐? 이제 얘를 우리가 정의할 겁니다. 뭐로? 1 라디안으로. 얘는 그냥 뒤에 붙은 수식이에요. 뭐 1cm, 뭐 1m처럼 그냥 단위 같은 거데. 그래서 1 라디안이라 우리가 대략 얼마로 해석할 거냐면은 파이분의 180도잖아. 파이가 대략 얼마예요? 3. 얼마죠? 얘 57. 얼마입니다. 그럼 잘 봐. 이 내용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은 쌤이 호떡밥 왜 본다고 했지 얘들아? 각을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1 라디안을 정의 내린 거야. 뭐라고? 180도를 3.14로 파이로 나눈 거야. 얘는 실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잘 봐 얘들아. 1 라디안은 이제 57. 얼마인데 갑자기 수학자들이 이 라디안을 생략하기로 했다. 그럼 어떤 말이냐? 여기 각도에 1이 써있죠? 그럼 1 라디안이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는 값이 얼마가 돼버리는 거야? 57. 몇 도를 쓰고 싶은 거예요. 문제에서. 수학에서. 됐습니까? 근데 1 라디안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둘의 연관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뭘 공부할 거냐면은 이런 애를 공부할 건데 1 라디안이 지금 파이분의 180이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쌤 여기서 얘를 가지고 올 거다. 얘부터 가지고 와볼게. 파이 라디안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몇 도일까요? 1이 A인 거야. 그럼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 되겠죠? 얘 얼마야? 180도입니다. 우린 이런 애들을 공부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네가 썼던 각도들이 있잖아 얘들아. 우리가 이제 각도를 안 쓸 거야. 뭐로 쓸 거야? 호드법을 이용해서 실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방금 뭐라고 했어? 기호 생략한다고 했었죠? 맞아? 그럼 우리가 이제 파이 보고 3.14라고도 대답하겠지만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 180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데 라디안을 말 안 하는 거잖아. 생각하는 거니까 파이를 180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추가적으로 너네 뭘 같이 공부할 거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라디안 얼마일까요? 90도. 3분의 파이 60도. 4분의 파이 45도. 6분의 파이 30도. 이런 애들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3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3분의 3.14가 아니고요. 파이 라디안의 180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3분의 180도여서 60도를 공부를 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각도 60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써 있을 거냐? 3분의 파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뭐로 해석해줘야 돼? 60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무슨 짓거리 한 거냐면은 각도를 실수화시킨 거예요. 이거 호도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60도는 육신분법이 되는 거고요. 호도법은 각을 실수하는 건데 단위가 라디안이다. 근데 생략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1 라디안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요. 그냥 얘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파이는 180이다. 파이는 180이다. 그럼 1 궁금해. 그럼 파이로 나눠버리면 되잖아. 180을 파이로 나누니까 파이분의 180이 된 거고. 그래서 이 각도가 아니라 제일 많이 나온 각도이기 때문에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120도가 몇 라디안인지 궁금해. 몇 파인지 궁금해. 그럼 이 새끼 쓰는 거야. 뭐 이 새끼 쓰든. 얼마 곱해주면 돼? 2, 4. 그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270도가 궁금해. 그럼 뭐 써도 돼? 얘 써도 되겠죠.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270도는 뭐가 되겠어? 2분의 3파이가 되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잘 보면 아까 쌤이 일반각 기억나요?
시초선, 동경, 60도. 이게 어떻게 쓰라고 했지? 움직이는 동경은 60도이지만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른다고 했잖아. 얘는 아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우리가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 360도 몇 파이일까? 파이가 180도니까 360도 2파이 곱하기 n 60도 몇 분의 몇 파이야? 3분의 파이. 그래서 일반각을 우리가 보통 아까는 360 곱하기 n으로 썼지만 이제 2n 파이로도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빠르게 개념 읽어주고 밑에 거 풀고 넘어가 볼게. 근데 너무 갈 게 없어야 돼. 그냥 이거 쌤이 아까 보여준 거 있잖아. 또 이렇게 보면 어렵다.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만 좀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파이를 180도로 하기로 한 거고 이걸 이제 2로 나눴을 때 3, 4, 6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쓸 거고요. 그냥 문제를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240도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너는 이제 이거 써주면 돼. 60도가 3분의 파이죠? 그럼 60도가 240도 되고 싶어. 얼마 곱해주면 돼? 4.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호도법. 이런 도가 60분법. 알겠죠? 그럼 봐봐. 이제 이 내용을 배우면은 이제 아까 세미나 부채꼴 배웠던 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배웠던 식으로 계산해주고 이제 고2식으로 한번 바꿔서 풀어줄게요. 만약에 길이가 4구, 여기 각도를 쌤이 3분의 파이라고 해볼게. 그럼 혹시 얘들 호의 길이 보통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3분의 파이면 그림이 안 맞네. 호의 길이 보통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기호 L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호의 길이 L이라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호의 길이 L을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중등 버전으로 가볼까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했지? 반지름이 4짜리니까 2파이 R 곱하기 여기도 일단 쌤이 30도 써줄게. 뭐 분의 뭐로 써줘야 되더라? 360도 분의 30도 맞죠? 그럼 계산해버리면은 R이 얼마야? 4니까 8파이 곱하기 12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2파이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뭘 쓸 거냐면은 이 각도를 호도법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아까 호도법식이 뭐냐면은 라디안 쓰는 걸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30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식을 쓸 거니까 일단 여기 세타 각으로 둘게요. 각이 뭔지 몰라. 근데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6분의 파이다. 됐습니까? 그럼 잘 봐. 여기 각 그대로 써볼게. 이 파이R은 누가 뭐라고 해도 둘레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고요. 360도분의 각도 지금 알아 몰라 공식 구할 거니까 몰라 세타라고 쓸게. 그럼 지금 좀 애매한 게 잘 봐. 여기는 60분법, 60분법 다 각도야. 근데 이 세타는 쌤이 뭐로 바꾼 거야? 호도법으로 바꾼 거니까 여기도 바꿔줘야 돼요. 그럼 아까 파이를 180도로 암기하자고 했었잖아. 그러면 360도는 몇 파이로 바꿀 수 있어? 2파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각도를 이렇게 호도법, 라디안으로 바꾸면은 2파이 곱하기 2파이분의 1 곱하기 2파이 R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워줄 수 있어? 이렇게 지워주죠. 그럼 누구 남아? R 세타만 남는다? 그럼 이게 답 끝이야. 각도를 호도법 바꾸죠? 그럼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이 이따가 다 필요 없고요. R 세타가 끝이야. 그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구해봤으니까 실제로 R 세타를 쓰면 얘가 나오는지 구해볼게. 그럼 얼마예요? 4죠. 세타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그럼 계산 얼마 나와? 3분의 2파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을 조금 바꾼 거야. 왜? 우린 각의 표현 방법을 실수화로 바꾸는 호도법, 라디안 단위를 알고 있으니까 각을 다 바꾼 거예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넓이. 부츠고 넓이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얘는 호의 길이어서 둘레 가지고 온 거잖아.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하죠. 그렇지. 그럼 각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16파이냐? 여기 얼마야? 12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4파이 나오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넓이 셈이랑 공식 써볼게. 파이 r 제곱 고정에 틀 똑같긴 해요. 360도를 셈이랑 호도바 바꿀 거야. 그럼 2파이 쓰겠죠? 30도는 쌤이 예시 든 거니까 원래 각도 몰라야 돼. 세타. 됐어? 근데 보면은 여기 파이랑 여기 파이도 어떻게 돼? 지워지죠? 그럼 누구만 남아?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2분의 r 제곱 세타는 쌤이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근데 r 세타가 얼마였죠? 호의 길이 L. 그러면 2분의 1 RL 공식도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파이 R 제곱 360도분의 중심각 쓰는 게 아니고요. 얘 바로 가달라고. 2분의 1에 R 얼마야? 4, 16. 세타 얼마야? 30도. 호도법 6분의 파이. 2 지을 수 있죠? 4 지을 수 있지? 3분의 4파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거는 얘들아 공식을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좀 외우는 게 좀 많은 거야. 호의 길이는 R세타. 넓이는 R제곱 세타랑 2분의 1 R제곱 세타랑 2분의 1 RL까지. 응용까지. 그래서 이 세타는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꾼 각도예요. 이제 보통 각도를 도를 안 쓸 거예요. 알겠죠? 파이로 쓸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적응해 줘야 되고요. 그냥 이런 거지. 82번 보면은 이런 거 구하는겨. 반지름이 오고 중심각이 4분의 파이래. 근데 L이랑 S 구해달래. L 공식 뭐라고 해야 되나? R 세타. 다 나와 있지 않냐? 반지름 5에 세타 얼마야? 4분의 파이. 그 4분의 5파이. 그럼 S는 뭐였어?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쓰셔도 되고 2분의 1 RL을 써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L을 구해놨기 때문에 써도 되겠죠. 2분의 1에 R5에 4분의 5파이니까 8분의 25파이 이렇게. 그래서 부채꼴 넓이 공식 우리가 좀 우리 고등이화해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바꿔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얘들아 우리는 각도만 공부한 거거든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 삼각 함수가 나오는데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까 말했던 삼각 B가 조금 응용이 되는 건데요. 근데 조금 많이 다르긴 해요. 애들 알겠죠? 그래서 삼각 B를 좀 기억은 해도 돼. 얘는 조금 틀린 거야. 알겠지? 삼각 B는 기본 베이스가 뭐였냐면은 A, C, B라고 했을 때 여기 변의 길이 B, 여기 A, 여기 C라고 하고 90도가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럼 쌤이 A 각도를 알파라고 둬버리면 혹시 너네 기억나려나? 사인 알파 얼마죠? 10분의. 오, 좋아. 직각의 대변인 빗변. 빗변분의 높이였습니다. 그럼 혹시 코사인 알파는요? C분의 B였어요. 빗변분의 밑변이었고요. 탄젠트 알파 얼마였죠? B분의 A. 밑변분의 높이였습니다. 뭐 해주셔야 돼요?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접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공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얘는 좀 기억해두면 좋아.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그 다음에 얘는 꼭 알아줘야 되는데 뭐였냐면은 세타워 쓸게. 아까 쌤이 각 세타워 쓴다고 했으니까 이거 있었는데 사인 30도 기억나십니까? 얘를 어떻게 좀 외웠었냐면은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60도이면서 30도, 90도, 60도의 삼각형 비율로 문제를 풀었었어. 그치? 2대 1대 루트 3이어서 사인 30 같은 경우는 사인 30은 C분의 A였으니까 C분의 A여서 2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암기를 좀 해줘야 돼. 왜냐면 세트 값은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얘들아, 이제 이거 쓴다고? 안 쓴다고? 그럼 뭐로 나오겠어? 사인 6분의 파이를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값을 한번 기억해줘야 되는데 바로 정해볼게요. 이게 아까 규칙성이 있었거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야. 그럼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었고요. 탄젠트는 혼자 좀 놀아. 얘는 3분의 루트 3이었어. 사인 45일 때는 2분의 루트 2였고요. 코사인 45일 때는 2분의 루트 2였고 여기는 1이었어. 사인 60도는 이 새끼 가지고 오는 거야. 코사인 60도는 얘 가지고 오는 거고.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놈의 역수인 루트 3을 가지고 와주면 돼. 그래서 얘를 좀 다시 기억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삼각 빕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삼각 함수인데요. 일단 얘를 좀 기억해줘야 좀 이해가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얘 한번 기억해주시고 오늘 배울 내용은 좀 달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얘들아 뭐에서 출발할 거냐면은 원에서 출발할 거고요. 원래 이제 단위원이라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나중에 쌤이 설명해주고 지금은 그냥 만만한 그냥 R로 한번 가지고 와볼게. 잘 봐. 어떤 점 P가 있어. 이 표의 좌표를 쌤이 A, B로 더 볼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R이 되겠죠. 꼭 직각 삼각형이 아니야. 여기 좌표 뭐야? Y좌표 B. 여기 X좌표 A겠죠. 지금 쌤이 공부할 내용 얘들아 이 각을 쌤이 세타라고 두면은 얘는 정입니다. 삼각함수 정이에요. 사인 세타를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은 반지름분의 Y좌표로 하기로 한 겁니다. 정의가. 그럼 잘 봐요. 아까 삼각비 살짝 커닝해 뭐지? 반지름 누구야? R이지. 근데 여기를 살짝 90도 쌤이 생각을 해버리면은 빗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아까 말했던 빗변이야. 빗변 분의 Y좌표는 여기 각이 세타니까 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결국 빗변분의 높이긴 한데 그 빗변분의 높이는 이 설명을 중3한테 하냐? 그냥 만들어낸 거야 살짝. 근데 이제 고2 올라와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중3 때 약간 가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정인데 얘는 뭐냐면은 반지름분의 얘는 X좌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아까 기억해봐. 빗변분의 뭐랑 똑같아? 밑변이랑. 근데 우리는 이제 P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얘들아 여기 원 위에 좀 다 공부할 거기 때문에 이 그림만 공부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삼각 B는 잊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탄젠트 세타까지. 얘는 뭐 써주면 돼 얘들아? X좌표분의 Y좌표까지. 그래서 쌤 설명이 이거야. P좌표가 3,4래. 그 문제는 사인 세타를 물어볼 수 있다 문제에서. P좌표가 3,4일 때 사인 세타를 물어볼 수 있다고. 일단 반지름 R 얼마예요 얘들아? 뭐 3, 4, 5 써도 되고 0,0에서 3,4까지 거리 구해도 되고 반지름 5예요. 그럼 사인 세타 얼마일까? 5분의 Y좌표니까 4. 코사인 세타 얼마일까? 5분의 3. 탄젠트 세타 얼마일까? 3분의 4. X좌표네 Y좌표니까. 정입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응용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한번 더 써볼게. 내가 만약에 여기 시초선이니까 얘들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가 세타 1이에요. 그럼 이 좌표 내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로 가지고 와볼게. 그럼 혹시 사인 세타 1은 얼마일까요? 사인 세타 1. 어려운 거 없어. 정의가 뭐라고 해야 되나? 반지름분의 Y좌표야. 그러면 P가 저기 있을 때 필요해서 그래? 뭐 그럼 아닐 것 같은데? 반지름이 얼마야? 그렇지. 10분의 정의 뭐라고? Y좌표라고. 그렇지.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5분의 4. 우리 아까 삼각비 해보면 알겠지만 음수 나온 적 없었을게요. 근데 이제 음수 나오는 거야. 오케이?
확장되는 겁니다. 약간 코사인 세타 1 얼마일까요? 반지름 분의 x좌표 마이너스 6 얼마 나와? 마이너스 5분의 3. 탄젠트 세타 1 6분의 8이니까 3분의 4까지. 그렇지.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조금 변형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양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뭐도 나올 수 있어요? 음수도 나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좀 암기할 건데 좀 어떻게 암기를 할 거냐면요. 여기 좌표는 x랑 y가 항상 뿔뿔이죠. 그럼 혹시 만약 점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점은 항상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 맞지? 여기는 항상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고 여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가 뭐를 생각할 거냐면은 x좌표 y좌표 플러스래. 근데 어차피 좌표가 어디 있든 간에 반지름은 길이니까 플러스거든요. x좌표랑 y좌표가 플러스니까 여기 1사분면에서 얘들아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가 다 플러스예요. 맞지? 다 플러스 플러스 풀뿌리니까. 근데 잘 봐요.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마이너스다. x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x 끼는 마이너스니까 x가 없는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어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둘 다 마마야. 반지름 뭐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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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니까 이렇게만 될 거고요. 마지막 여기는요. 누가? x가 플러스니까 x를 가지고 있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야. 나머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항상 다 따져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좀 유치하게 공부할 거냐면은 여기는 다 되는 거고 플러스가 여기 누구만 돼? s만 여기는 탄젠트만 여기는 코사인만. 그래서 올스타킹으로 암기할게요. 근데 이게 샌드마다 달라. 뭐 얼싸안코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올스타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편한 대로 외우세요. 편한 대로. 그래서 ASTC를 따서 그냥 올스타킹 따라주면 되고요. 이 문자가 얘만 플러스인 거야. 아시겠죠? 이사분면은 올스니까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올스타킹이니까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의 다 끝났어. 마지막은 이제 응용인데 뭐냐면은 쌤이 부호 알려준 거야. 여기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저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탄젠트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봐요. 코사인 세타 쌤이랑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기억날까? 반지름분의 뭐로 썼었죠? x좌표였고요.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였거든요. 분수분의 분수식인데 분모 같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지울 수 있지. 그럼 x분의 아까 y x좌표분의 y좌표야. 이게 뭐랑 똑같아? 탄젠트랑. 그래서 탄젠트는 얘들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이거는 쌤이 이제 우리가 성질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거든요. 암기 해주시고요. 얘는 왜 그러냐? 사인 세타가 뭐라고 했어요, 얘들아? 반지름분의 y좌표라고 했죠? 얘는 반지름 제곱분의 y좌표 제곱. 여기는 반지름분의 x니까 반지름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근데 잘 봐, 얘들아. 쌤이는 아까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반지름 어떻게 구했죠, 얘들아? 이 x좌표랑 y좌표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했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5가 나왔잖아. 이 어떻게 나온 건데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5의 제곱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구한 거 아니야? 맞아? 아까 어디 좌표?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도 이거 10 어떻게 구했어? 6, 6에 36, 8, 8에 64 반지름 제곱 나온 거잖아. 똑같습니다. 왜요? y좌표 제곱 더하기 x좌표의 제곱이야. 그럼 분자가 뭐랑 똑같은 거야? 반지름 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분모는 얼마예요? 반지름 제곱이죠. 1. 쌤은 성질을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증명해 준 거고요. 좀 어렵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제, 사인 제곱, 코제, 코사인 제곱. 사제 더하기 코제는 1입니다. 아시겠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오케이? 뒤에 빨리 가볼게.
다는 못 풀 것 같고 봅시다. 뒤에 동경의 위치관계 있는데 그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얘 보고 가볼게. 바로 뒤에 대표 문제 못 풀면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 설명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 시간 없어가지고. 이 50도 보면 얘들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 각이 될 수 없는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5개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거는 4개가 된다는 건데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 이 동경이 이 시초선을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잖아. 맞죠? 그럼 저 50도에다가 뭘 플러스 해줘야 돼요? 우리 한 바퀴, 2바퀴, 아니면 뭐 거꾸로 한 바퀴, 거꾸로 2바퀴. 360 곱하기 n을 더해서 나오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는 770이잖아. 50도에다가 몇 바퀴 더해주면 돼요? 2바퀴. 그러면 410도 같은 경우는 50도에다가 몇 바퀴 더해주면 돼요? 한 바퀴.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670 같은 경우는 50에다가 거꾸로 2바퀴 더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2번, 3번 중에 뭐가 답일까? 거꾸로 한 바퀴 더하면 마이너스 310. 답은 2번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어디 바로 볼 거냐면은 여기 유형 5번 봐주세요. 아니면 쌤이 뭐 남아서 대표 문제 찍어서 뭐 보내주든 일단 해볼게. 알겠죠? 일단 이거는 이해하고 가야 돼서 잘 봐. 이 동경이라는 게 쌤이 뭐라고 했냐 볼까?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제 움직이는 이거 이제 회전량, 각도랑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이 세타랑 이 세타 동경이랑 누구랑 4세타가 당연히 4세타는 세타가 크겠죠? 4세타가 얘야. 이렇게 일치한대.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타랑 4세타가 동경이 일치할 때 문제를 구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좀 5가지 유형이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런 거야. 이게 알파라는 동경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베타라는 동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우리는 이 알파랑 베타가 이제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경을 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게. 베타라는 동경에서 알파라는 동경을 빼면은 누가 날아가는 거야? 여기가 지워지는 거죠. 그럼 뭔 알 수 있어? 베타가 몇 바퀴 돌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몇 바퀴인지 모르잖아. 그러면은 몇 바퀴 돈 거 같긴 하긴 하겠지만 몇 바퀴 돈진 몰라. 그 뭐라고 써주면 돼요? EN파이로 써주면 돼요. EN파이 뭐였어? 360도 곱하기 N. 뭔 말인지 알아? 이런 의미야. 알파가 30도고 베타가 390도야 봐.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왜요? 30도는 얘잖아. 근데 390도 어때?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동경이 일치하다고. 근데 이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 동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빼버리면은 한 바퀴인지 2바퀴인지 그건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두 동경을 뺐을 때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바뀔 수는 있을 거니까 이 n파이로 두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동경이 일치할 때입니다. 오케이? 첫 번째, 동경이 일치할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바퀴 수 돌긴 돌아왔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X축 대칭 해볼게. 두 동경이 얘들아 X축 대칭 관계래요.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알파를 동경을 X축 대칭하면은 한 2.5겠죠? 베타로? 근데 베타를 이따구로 쓰면 안 되지. 왜? 동경이 뭐야 얘들아? 시초선 기준에서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그럼 기억나 아까? 우리 30도를 30도로 읽는 게 아니고 330도로 읽는 것처럼 베타는 동경이 여기 있으면 얘들아 각도가 이거인 겁니다. 그럼 이 둘의 관련성은 뭐가 있냐면은 주황색이랑 연두색이 X축 대칭이라며. 그럼 내 생각은 여기 동경이 대략 얼마일 것 같냐? 알파일 것 같지 않아? X축 대칭이니까. 그럼 혹시 연두색은 베타고 분홍색은 알파야. 그럼 둘이 더하면 몇 바퀴 될 수 있어? 한 바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베타랑 알파를 더하면은 한 바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뭐 2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한 바퀴 돌아서 인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둘이 더해서 몇 바퀴인지 모르겠지만
딱 한 바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2n 파이로 써주면 돼. X축 대칭은 베타랑 알파를 더해서 2n 파이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림을 그려서 파악을 해줘야 돼. Y축 대칭 가볼게. 좀 말이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알파고요. 그럼 Y축 대칭은 이 정도 올 거 아니야. 맞지? 여기 알파라고? 아니라. 여기 베타라고? 아니라고. 이게 베타라고. 그럼 여기서는 이 알파가 여기 알파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네들아 베타고 알파니까 둘이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180이 되겠죠. 그러면 둘이 더해서 180이 이게 한 바퀴니까 2n 파이로 쓴 거잖아. 그럼 반 바퀴 뭐겠어? 아니 한 바퀴 뭐겠어? 2파이가 360도니까 파이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잘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330도랑 아니지 390도랑 580도 봐. 390도랑 580도 생각해봐요. 그럼 390도는 어떻게 돌아간 거야 얘들아? 390도는 한 바퀴 돌고 60도냐? 30도지? 한 바퀴 돌고 30도 맞죠? 여기 알파. 그럼 혹시 이 베타 580도는 360도 돌고 얼마야? 아 잠깐만 30도라고? 그럼 얘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얘는 360도 돌고 몇 도인 거야? 150도 맞죠? 그러면 이 베타 동경은 한 바퀴 돌고 150도니까 여기까지 와도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지금 이게 150도라는 거는 여기가 몇 도겠어? 30도. 알파 몇 도였지 얘들아? 한 바퀴 돌고 390도였으니까 30도. 맞죠?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둘이 Y축 대칭 맞아? 30도니까? 그럼 잘 봐요. 베타에서 알파 더해볼게. 그럼 둘이 더하면은 900도 나오죠? 그럼 900도는 파이야? 아니라고. 어떤 설명이냐면은 알파랑 베타랑 동경을 더하면은 180도가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 알파랑 베타는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뭘 더해줘야 되냐면 2n 파이를 더해줘야 돼.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수식입니다, 수식. 뒤에 붙여주는 거. 그 다음 뭐 있냐?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을 때. 그럼 잘 봐요. 여기 동경이 알파래. 됐어? 그러면 여기 동경은 얼마? 베타겠죠? 그럼 일직선에 있다는 거는 이 알파를 우리가 어디로 유추할 수 있다? 여기로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이둘의 관계 쌤이 약간 이둘의 관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이로 유추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해서 오는 것보다는 뭐를 생각하고 싶냐? 내가 만약에 베타 동경에서 얘들아 얘 빼면 어떻게 돼? 그럼 누구만 남아? 180도 남았죠? 그럼 얘랑 비슷한 거야. 알파와 베타에서 동경을 빼면은 누가 나와? 180도 나온다고. 180도 몇 파이예요? 파이. 그런데 얘네들 각자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몰라. 심지어 말하면 A가 더 클 수도 있어. B보다. 베타보다.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의 차이를 하면은 반 바퀴가 나오는데 이들은 서로 몇 바퀴 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뭐 추가해줘야 돼요? 또 2n 파이 추가해줘야 된다고. 여기 y는 x까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얘보다는 얘 한번 다시 풀어줄게. 잘 봐. 해석하는 거야 이제. 다시 풀어볼게. 지금 두 동경이 있대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해서 세타가 더 크죠? 세타가 더 크지? 세타 4세타. 그럼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세타랑 4세타를 빼면은 4세타에 몇 바퀴 남은지만 알 수 있다고.
몇 바퀴 돈지만. 그럼 4세타에서 세타를 빼버리면 3세타가 남죠. 이게 얼마라고요? 일치할 때는 2n파이.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도긴 돈 거야. 그럼 여기서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뭐 줬어 얘들아? 세타 구해달래. 근데 세타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대. 쌤 추천해 얘들아. 어차피 n 뭐야 얘들아? 몇 바퀴 돌았는지. 그럼 몇 바퀴 의미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아니에요?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럼 n의 자연수를 넣었을 때 여기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뭐밖에 없어? 1. 3분의 2파이라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입니다. 오케이? 여기 봐봐. 둘이 어떤 관계가 돼 있대요 얘들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세타 있고요. 어우 미안, X축 대칭이구나. 이게 3세타래. 그럼 둘은 어떤 관계가 있을 것 같냐면은 X축 대칭이니까 여기 세타면은 여기 세타일 것 같잖아 남은 게. 맞습니까? 그러면 세타랑 3세타 더하면은 결국 얼마 나오는 거야? 한 바퀴. 그러면은 4세타가 한 바퀴 돌긴 하겠지만 몇 바퀴 돌아서 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뭐로 두자고? 2n파이로 두자고. 그럼 세타 또 얼마예요? 2분의 n파이. 근데 세타 범위 뭐라고 나와 있어? 파이부터 2파이 사이래. 그럼 n이 뭐가 들어와야 파이랑 2파이 사이겠어? 3이 들어와야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2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못해 얘들아.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605번부터 볼게. 지금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이 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50도라고 되어 있지만 얘는 몇 바퀴 돌아서 50도인지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온 건지 모르기 때문에 50도 더하기 2의 파이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얘는 이렇게 돌면 자연수, 이렇게 돌면 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360도, 720도,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720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50도에랑 더했을 때 값이 나올 수 없는 건데 410도 있고 770도 있고 마이너스 310도 있고 마이너스 670도 있으니까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08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경은 이제 이 뭐 좌표평면에 좀 힘을 빌리면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뭐 여기가 될 수 있고 여기가 될 수 있고 뭐 여기 다시 말하면 360도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각도가 이제 360도보다 크다는 거는 몇 바퀴를 도는 것도 감안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일반각을 좀 이용해서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호도법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썼었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뭐 알파 이렇게 접근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 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490도, 510도 같은 경우는 490도는 360도 더하기 130도니까 130도에 위치는 보면 알겠지만 90도보다 큰 여기니까 2, 4분면 위치하는 거고, 뭐 510도 같은 경우도 360도에서 150도니까 20도 오버된 여기 얘도 이제 2, 4분면 있을 거고, 근데 860도 같은 경우는 360도 한 바퀴로 안 되니까 두 바퀴 돌려서 720도에다가 140도 얹으면 되니까 얘도 뭐 다 거기네. 2, 4분면. 그래서 자연수 같은 경우는, 양수 같은 경우는 다 2, 4분면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 620이랑 마이너스 335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이 다 한 바퀴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360으로 접근해줘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동경은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얘 더하기 뭐로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은 별로 안 되네? 25도? 그럼 얘 혼자 여기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620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두 바퀴 돌린 다음에 플러스 100도 해주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돌려서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아니지. 거꾸로 돌아오고 여기서 플러스 100도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세타가 제 1사분면 각일 때 2분의 세타는 제 몇 사분면 각인지. 이게 좀 약간 낚시 문제긴 한데 세타 이 각도가 1사분면 각도라는 건 이제 여기를 의미하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30도는 꼭 30도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390도일 수 있다고. 근데 390도를 반 나눠봐. 그러면은 195도니까 여기 있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타의 범위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1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0도 그 다음에 여기는 90도 미만이긴 할 텐데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360도 더해 주시고요. 여기도 360도 곱하기 n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세타니까 2로 나눠버리면 180n이 되는 거고 여기는 180n 더하기 90이 되는 거죠. 45가 되겠네. 90도 반 나눠줘야 되니까. 이 n은 몇 바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자연수, 아까는 이제 거꾸로 갈 수 있으니까 음수까지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한 바퀴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냥 세타가 실제로 이제 1사분면 각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이제 몇 바퀴 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은 0도부터 45도 사이니까 여기에 2분의 세타가 올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럼 얘는 180도랑 180도에 45로 더한 225도 여기 사이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이렇게 2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때 동경은 몇 사분면 있는 거야? 3사분면 있는 거고. 그러면은 1사분면이랑 3사분면 두 개. 1사분면 또는 3사분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여기는 조금 쉬울 수 있어. 여기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음 문제 옳지 않은 거니까 지금은 60분법을 다 호드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이렇게 오는 게 더 쉽습니다. 호드법을 60번법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파이가 180도라고 했기 때문에 파이에다가 180을 대입해서 180 라디안을 대입해서 우리가 60번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이게 라디안이니까 파이에 180도를 그냥 대입하는 게 맞겠지. 그럼 넣으면은 10도, 여기는 54도, 15일 텐데. 그럼 75도일 텐데. 3번 틀렸네. 180도 되면은 36이니까 맞고, 얘는 45니까 3 곱하면은 135 맞고. 5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절대 외울 수가 없고 좀 이해를 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거든. 지금은 세타랑 4세타가 나왔기 때문에 4세타가 더 큰 각이니까 여기 세타로 두고 이렇게 해서 동을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4세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야. 세타도 한 바퀴 안 돈 거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세타도 이거일 수 있습니다. 그럼 4세타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거일 수도 있다고. 그럼 지금 봐봐. 한 바퀴의 이각, 세 바퀴의 이각이면 빼버리면은 두 바퀴가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세타랑 4세타가 뭐 정확히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저기 뭐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몇 바퀴 돌긴 돌았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바퀴수를 말하는 EN 파이라고 두자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360도 곱하기 N으로. 오케이?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동경 일치하니까 4세타에 세타를 뺀 3세타가
이제 2n 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 세타 같은 경우는 3분의 2n 파이로 바꿔주시고, 알겠죠? 그래서 세타가 3분의 2n 파이니까 세타가 지금 0도랑 파이 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바퀴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수, 뭐 거꾸로 음수도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자연수 쪽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n에다가 1을 넣어야만 3분의 2파이만 무조건 파이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지. 각 세타를, 세타랑 3세타가 있는 건데 x축에 대하여 대칭한다고 했어. 여기 세타고, 시초선 기억해주세요. 이게 3세타입니다. 그럼 세타랑 3세타의 관계는 x축 대칭이다 보니까 여기를 세타로 이제 유도하는 거지. 그러면 세타랑 3세타랑 더하면 한 바퀴가 완성이 됐네. 근데 3세타랑 세타도 몇 바퀴 돌아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둘을 더했을 때 뭐가 되자? 2n 파이가 되자고. 그럼 세타는 4분의 2n이니까 2분의 n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누구랑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파이부터 2파이 사이가 되는 거니까 n은 3이 된다고 하는 거지. 622번 보면은 호의 길이랑 이제 넓이가 나왔는데, 중심각의 크기, 지금 호두법으로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얘는 공식으로 좀 접근해주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아까 호의 길이는 r세타라고 한다고 했고, 넓이는 2분의 1 rl이라고 한다고 했었잖아. 지금 아마 얘를 이용해서 r을 먼저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왜냐면은 2분의 1 rl은 8파인데 2분의 1 rl이 얼마야? 2파이니까. 그럼 여기서 파이 약분하고 2 약분하면 r은 8이 되는 거고, 그럼 8세타가 호의 길이인데 2파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는 4분의 파이로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보기가 얘들아 익숙해 주셔야 돼. 이젠 이 중심각의 크기 60분법 도로 안 쓸 거고 이렇게 호두법 파이로 쓸 거기 때문에 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그 눈에 익어야 되고, 파이를 180도로 암기하자고 하는 거죠. 둘레 길이가 12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에 반지름 길이가 궁금한 건데, 얘는 좀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를 일단 알려줘 볼게요. 일단 이런 부채꼴이 있는 건데 둘레 길이가 10이래요. 반지름 2개, 포. 그럼 쌤은 정확히 뭔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쓰고 써볼게. 맞죠? 왜냐면 각 뭔지 모르고 반지름 보니까 아무것도 안 줬잖아. r세타. 그러면 이 r 더하기 r세타가 12가 되는 건데, 일단 어떤 식이 있을 수 있냐면은 부채꼴 넓이가 최대이기 때문에 일단 넓이를 구해줘야 돼. 넓이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r세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약간 이 정도까지만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r세타는 2r 넘어가면서 12 빼기 2r이니까 약간 어떤 형태로 바뀌었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형태로 바뀐 거죠? 이게 문제의 의도야. 그래서 r이 3일 때 최대가 되는 거고, r이 3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면서 그때 반지름 길이 물어봤으니까 r은 3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어떤 풀이가 있냐면은 여기서 바로 가지고 오는 거야. 2r 더하기 r 세타인데 이게 항상 정해져 있어. 넓이가 최대일 때. 뭐가 정해져 있냐면은 지금 이게 10인데 2r도 반지름 2개니까 양수이고요. 호의 길이도 양수죠. 이 합의 최소가 아니고 넓이의 최대긴 하지만 쌤이 이들을 산수기에 넣어버리는 순간 둘을 곱할 거니까 2r 제곱 세타가 돼버릴 건데, 좀만 여기 만지는 거지. 여기서 이 값은 12라고 했었고 약분하면 6이고 제곱 때려버리면 36이 2r 제곱 세타가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얘를 넓이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이 식이 넓이가 돼버리면 넓이가 어떤 값? 2 아니까 제일 큰 값이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럼 얘 넓이를 어떻게 바꾸냐? 넓이 공식은 2분의 1 r제곱 세타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곱할 거냐? 4분의 1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9는 2분의 1 r제곱 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넓이가 9일 때 최대가 되는 건데,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넓이를 구해주면 돼. 우리의 목적은 등호성립 조건일 때를 구하자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식을 산술기하에 넣어서 넓이가 최대인 거는 9일 때인데
우리 그때 반지름을 구하는 거니까 등호성립 조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둘이 더해서 12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목적은 둘이 같을 때가 등호성립 조건이 되는 거니까 2R이랑 R 세타가 같아야 돼. 그래서 세타가 2일 때가 항상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얘는 항상 무조건이에요. 왜? 얘는 R이 뭐든지 간에 세타가 뭐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 둘레 길이 반지름 2개, 호의 길이 R 세타. 근데 이 식이었을 때 둘레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식이었을 때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은 등호성립 조건에 의해서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등호성립 조건이 되는 거고 4R이 뭐가 되는 거야? 4R이 12가 되는 거니까 R은 3으로 접근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뭐 둘 다 좋은 방법이니까 보자. 원뿔의 겉넓이를 물어봤는데 원뿔 한번 그려놓고 접근해볼까요? 반지름 길이는 2고요. 모선의 길이는 7입니다. 모선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전개도 까야 될 것 같아. 겉넓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지고 와볼게요. 얘 밑넓이. 반지름 2짜리니까 파이 r 제곱 4파이. 모선의 길이 7이고요. 그 다음 쌤이랑 이제 뭐로 접근할 거냐면은 호의 길이를 줬네요. 몇 파이로? 원의 둘레 4파이. 쌤 세타 모르잖아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쌤은 세타 안 구해도 우리 누구? 옆넓이.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얼마? 2분의 1 RL. 그러면은 2파이랑 4파이 약분되면서 2파이 곱하기 7이니까 4파이 더하기 14파이 18파이로 같이 구해주면 되겠죠. 삼각비가 잠깐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언니가 그 표 오랜만에 했던 거 다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탄젠트 15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삼각비는 보통 직각 삼각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탄젠트는 기억나시죠?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BC랑 AC만 구해주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 일단 30도, 90도, 60도이기 때문에 여기 각 길이 설정해야 될 것 같아. 1대 2대 루트 3인데요. 이렇게 두면 그냥 우리가 비율로 구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K로 설정해 볼게요. 그럼 지금 BD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약간 좀 의도인데 15도잖아. 그럼 여기가 15도여야만 무조건 여기가 30도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2등변인 거야. 여기 2K겠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큰 직각 삼각형을 봤을 때 밑변 2 더하기 루트 3K 밑변분의 높이 K 약분했을 때 2 더하기 루트 3분의 1만 구해주면 되고요. 당연히 유리화까지 해줘야 되니까 지금 숫자가 1분의 분모 합차관계여서 4 빼기 3이니까 분자만 쓰면 되겠네. 2 빼기 루트 3으로 보자. 삼각함수의 정의가 그런 거야 얘들아. 삼각비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이 pH좌표에 따라서 정의에 따라서 답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억나는 거 아까 외웠던 거 바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반지름분의 y좌표잖아요. 3 마사니까 반지름은 5겠죠. 3 마사면 여기냐? 이런 원으로 따지는 거니까 맞지? 반지름 5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고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x좌표 더하면 마이너스 5분의 1로 구해주면 되겠죠. 잘 보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 아까 말한 올스타킹으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 뭐 올스타킹, 얼싸안고 보통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거로 풀 건데 지금 보호를 체크하면은 사인 곱하기 탄젠트가 0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쌤은 뿔뿔 아니면 마일 것 같아요. 오케이? 뿔뿔은 뭐 여기일 수도 있고 둘 다 마면 뭐 여기일 수도 있겠죠. 일단 한 번에 다 풀 거니까.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고 했어. 뭐 뿔, 마일 수도 있고 마뿔일 수도 있는데요. 둘을 한꺼번에 풀 거기 때문에 공통 범위 체크해 볼게요.
뿔렀을 땐 플러스 마마니까 뿔, 마뿔. 뿔뿔, 마뿔. 두 번째, 코사인 플러스고 얘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 됐습니까? 이거 풀어주면 돼요. 금세가 공식을 뭐라고 설명해 줬었냐면은 얘네들이 플러스입니다. 사인만, 탄젠트만, 코사인만. 얘는 올, 모두 다. 그럼 여기서 코사인만 플러스인 얘만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없어요. 그럼 코사인이니까 얼싸 않고 4사분면 가지고 오면 되겠지. 여기부터 뭐 아무것도 없지만 아까 쌤이 마지막에 알려줬던 그 두 개의 성질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꿔줄까? 아까 그 사제 더하기 코제 기억나시죠? 아마 문제에서는 그래서 보통 애들아 사인 세타도 그냥 막 줄여 씁니다. 이렇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알겠죠? 우린 사제 코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유리화식으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스타의 제곱이니까 기억나세요? 사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야. 네, 1 빼기 사제니까 얘 넘어가면은 여기는 코사인 제곱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코사인의 1 빼기 사인이니까 코사인 지워지면서 C분의 1 빼기 사인이 되겠죠. 근데 이걸 뭘 사용하는 거냐? 오른쪽인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그럼 이렇게 둘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코사인분의 1 빼기 사인이랑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럼 더하면 코사인분의 1로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의미하는 거 잘 봐야 되더라. 2, 4분면 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뭐야? 얼스타키니까 누구만? 사인만 플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이상하네. 사인 세트만 플러스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음수, 다 음수로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하나의 문자로 보는겨. 대각선의 곱수자. 1 더하기 사인은 5 마이너스 5 사인. 그러면 넘어가면 4는 6 사인. S는 6분의 4. 3분의 2인데 이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세타가 3분의 2인데 우리 사인 세타 어떻게 나오죠? 반지름분의 y좌표입니다. 그 다음 심지어 세타는 2, 4분면 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설명이냐? 여기 좌표를 봤을 때 누가? y좌표가 2인 거야 얘들아. x좌표 뭔지 몰라요. 근데 뭐 알고 있어? 반지름 3으로 알고 있죠. 그럼 쌤이 여기 2 여기 2 여기 x로 둬버리면은 9 4 x의 제곱이 5가 돼야겠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뿔마 루트 5인데 우린 지금 x좌표가 2, 4분면 각이니까 세타가 2, 4분면 각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5로 가지고 와주셔야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트는 반지름분의 x좌표인데 반지름 3분의 x좌표 마이너스 루트 5 가지고 와주면 돼요. 지금은 약간 이렇게도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잘 봐. 사제 코제는 1이다. 맞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사인 코사인 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을 준 거고 사인 빼기 코사인이 궁금하대. SC를 A랑 B로 바꿔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1인 거고 AB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 A 빼기 B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됐죠 이제? 뭐냐? 곱셈 공식 변형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인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제 코제 1에다가 마이너스 2개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사인 빼기 코사인은 뿔마 유리화까지 해볼까요? 2분의 루트 6이 나올 텐데 지금 문제에서는 세타 각도 볼게요. 세타는 2분의 파이분의 파입니다. 어디입니까? 90도랑 180도 2, 4분면 각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 스타킹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코사인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가 나오겠죠. 두 군을 사인 코사인으로 줘서 그냥 방정식이 돼버리는 건데 똑같아요. 지금 아까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두 군의 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 두 군의 곱이 궁금한 거 맞습니까? 2분의 k? 그럼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k는 2사인 c네? 다시 말하면 두 군의 합인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우리가 제곱했을 때 누가 나올 거냐면은 사제 더하기 코제인 1 플러스에다가 2사인 c인 k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4분의 1. k 냅두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구해주면 되겠죠.